SF 영화 좋아하시면 블레이드 러너 빼놓을 수 없죠. 이 영화에는 정말 뭐랄까 아주 잔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복제 인간, 리플리컨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네, 맞아요. 딱 4년. 이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고작 4년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짧고 이미 정해진 수명. 이게 바로 영화의 모든 갈등과 비극을 이끌어가는 핵심 엔진인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4년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확 깊어집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을 이 질문에요. 사실 이 영화의 세계를 움직이는 아직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한번 두 가지 다른 시각에서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뻔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답부터 찾아보죠. 그건 바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아주 차가운 정치-경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4년이라는 규칙은요, 뭐 동정이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인간 노동자랑 리플리컨트 노동자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4년이라는 수명, 이게 리플리컨트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주 끝까지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좋고 일 잘할 때 실컷 부려먹다가 좀 늙거나 뭐 불만이라도 가질 것 같으면 그냥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교육비? 복지, 연금 이런 사회적 비용이 전혀 일절 들지 않는 말 그대로 궁극의 일회용품인 셈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생명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타이렐사, 이 회사는 그냥 물건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고 심지어 그 생명이 언제까지 숨 쉴 수 있는지도 자기들이 통제하는, 독점하는 거죠. 이건 뭐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최종 진화 단계, 끝판왕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화 속 LA의 그 암울한 모습을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오염된 지구를 싹 다 버리고 떠나버렸고요.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과 리플리컨트들은 이 폐허 같은 도시에서 그야말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 절망적인 계급사회의 가장 밑바닥, 그 맨 아래에 바로 리플리컨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를 꼭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어쩌면 운명이라는 더 거대한 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관점을 완전히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 잔연이라는 족쇄를 경제적 착취가 아니라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굴레로 바라보는 동양의 아주 오래된 철학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렌즈는 바로 동양의 운명학, 명리학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블레이드 러너의 이 모든 비극이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들의 충돌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칠살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우주적 폭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칠살이라는 에너지는요, 개인의 의지 따위는 그냥 짓밟아버리고 운명을 강제로 정해버리고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억누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상징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가 이 명리학적 구도랑 얼마나 소름 돋게 딱 들어맞는지 보이실 겁니다. 타이렐사는 리플리컨트의 존재 이후부터 수명까지 모든 걸 결정하죠. 이게 바로 절대적인 칠살, 즉 폭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신음하는 리플리컨트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4년이라는 수명은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흉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운명 그 자체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억압이 있는 곳엔 항상 저항이 있죠. 리플리컨트들도 이 정해진 운명에 그냥 순응하지만은 않습니다.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적인 투쟁입니다. 그 저항의 에너지를 명리학에서는 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상은 억압적인 칠살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힘이에요. 나는 나야! 라고 외치는 자기 표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성, 그리고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그 뜨거운 자유의지, 이게 바로 식상의 에너지입니다. 이 식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 리플리컨트들의 리더, 로이 베티를 통해 완벽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가 창조주를 찾아가서 더 많은 생명을 달라고 절규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아주 강력한 식상의 폭발인 겁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클라이맥스, 로이 베티가 결국 창조주 타이레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바로 그 장면. 이게 명리학에서는 상관견관이라고 부르는 정말 지독하게 비극적인 사건에 해당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규칙을 깨는 저항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잠깐의 해방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저항이 자기 자신마저 파멸로 이끄는 그런 운명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의 마지막이 대사는 정말 그의 저항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존재와 경험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식상이라는 저항의 에너지가 이뤄낸 가장 위대한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명리학적 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비겁인데요. 이 비겁은 나와 처지가 같은 동료나 친구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억압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비겁의 에너지는 주인공 데커드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는 원래 리플리컨트들을 사냥하는 블레이드 러너였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만나고 교감하고 연대하면서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리플리컨트와 함께 도망치잖아요. 이게 바로 동료, 즉 비겁을 통해서 억압적인 시스템인 칠살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분석,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과 운명론적인 관점을 하나로 합쳐서 결론을 내려보죠. 로이 베티의 그 처절했던 투쟁,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였을까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시스템이 정해놓은 수명대로 폐기 처분된 그저 일회용 노동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명리학적인, 다시 말해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증명해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로이 베티의 투쟁은요, 자본의 착취라는 현실적인 억압과 정해진 운명이라는 초월적인 억압, 이 두 가지 모두에 맞선 인간 의지의 위대한 승리였어요. 그의 몸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의 정신은 그를 억압했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거죠. 자,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통제 속에서 그저 길게 사는 삶과 비록 짧더라도 내 의지와 의미를 가지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삶,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